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짚어볼 점이 있는데 먼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영어 시험 결과인데 영어 1등급 비율이 15.97%, 6만 1000명이 나왔고 2등급이 35.04%, 13만 5466명.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도입이 됐는데 1등급 비율이 15.97%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역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본수능 기준으로서는 2021학년도가 12.66%로 가장 그 당시에 물수능 영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모의고사 기준으로서는 2021학년도 6월달에 8.73%가 가장 쉽게 출제된 적이었는데 이번에 15.97%, 그리고 2등급이 35%. 이 수치에 의미하는 바를 모집 인원이랑 대비를 해보면은 서울권 4년제 대학의 선발 인원이 76,497명입니다. 2023학년도가. 그리고 서울 수도권 합쳐서 13만 1000명. 영어 2등급이 13만 5000명이니까 13만 1000명의 서울 수도권 전체 모집 인원을 지금 초과된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권 소재 대학이 7만 6000명인데 영어 1등급이 6만 1000명. 모집 인원 대비를 해보면은 전체 거의 한 80%가 지금 1등급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영어 1등급을 맞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변별력은 없다. 그리고 영어 2등급을 맞고 수도권까지 대학에서도 사실상 변별력은 없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어가 원래 절대평가제가 2018학년도부터 도입이 될 때 어느 정도 변별력은 확보를 한다. 기본적인 변별력은 확보를 한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 결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변별력 유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 아니라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난이도보다는 본수능 때 영어 시험 난이도는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고 나머지 11월 17일 수능 때까지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과 어떤 그 해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인데,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만점자 기준으로서 이제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140점이 나왔습니다. 140점은 지난 6월달에 149점, 전년도에 149점, 149점대를 찍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국어 시험이 거의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이 140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원체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이나 6월달보다는 다소 쉬웠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하지만 140점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변별력 유지가 되어져 있고 나름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현재 145점, 지난해 본수능이 147점, 6월달이 147점, 통합수능이 도입된 지난해 6월달, 9월달 본수능, 금년도 6월달, 9월달로 이게 대충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조금 있다가 저희 오후에 과목 간의 어떤 그 선택 과목 간의 점수차까지 분석이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본수능이라든지 금년도 6, 9월 난이도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변별력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나름 어렵게 출제되는 기조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학습의 어떤 그 패턴, 전략 이런 부분들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탐구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탐구 영역이 금년도 사탐이 세계지리가 72점, 표준점수 최고점이, 그 다음에 정치화법이 65점이고 전체적인 과목의 평균적으로 놓고 봐서 한 68.4점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과목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사탐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그 본수능이라든지 본수능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66점대거나 68점대거나 조금 본수능 때보다는 미세하게 어떤 특정 과목들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패턴 자체는 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가장 높은 점수가 72점대고 가장 낮은 점수는 65점대고 이 점수 격차는 한 7점 정도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그 패턴에 유지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있고,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던 과목과 쉽게 출제되었던 과목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부분들의 문제에서 좀 실수를 했는지, 어렵게 출제되는 쪽에서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틀렸던 것인지, 쉬운 출제 기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영역도 지구과학 2가 지금 76점으로 표점 최고점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생명과학 2가 69점, 격차는 한 7점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종합적인 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6월보다는 조금 뭐 쉬운 기조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지구과학투가 85점이고 물리학이 67점이니까 이 점수 차가 18점까지 벌어졌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탐구도 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 기조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소 조금 더 쉬운 경향도 나타나긴 났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어렵게 출제된 영역들에서 틀렸는지 쉽게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데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가 사실 중요 과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게 2017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한국사가 절대평가제로 도입이 되었죠. 이번에 1등급 받기가 6%인데 이 6%는 2017학년도 한국사가 절대평가제로 도입된 이래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4등급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2% 정도, 절반대 학생들은 그 4등급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사에서 4등급 이내에서는 감점 처리를 안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시에 원서를 낼 때 뭐 특별하게 한국사에서 지장을 받을 것으로까지는 해석이 될 수 없지만 한국사 문항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과 쉬운 영역의 문제들이 격차가 너무 커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본수능 때 가서는 좀 조정이 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으로 혹시 한국사가 예상보다 성적이 안 나왔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6월달 성적에 비해서 9월달 성적의 변화가 좀 크게 발생한 학생들도 있고 좀 작게 발생한 학생들도 이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재수생들의 비율이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20.3%대가 나타났는데 이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20%가 넘어갔던 적은 이번이 가장 높고 그리고 20%가 넘어간 적도 처음입니다. 2005학년도 이래 가장 지금 재수생 비율이 이번 모의고사 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최상위권 대 학생들에서 등급이 고3 학생들이 다소 밀리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때 재수생들이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생들은 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고 본수능에서 지금 현재 수능 원서 접수가 지금 끝이 나 있죠. 재수생 접수자 비율이 현재 31.1%로 지금 26년 만에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수능 때는 이번 9월 평가원 때보다 더 많은 재수생들이 역대 최대 기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점수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크게 발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크게 발생을 한 것인지 또 본수능 때는 이만큼의 인원들이 재수생들이 역대 최고 수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어떤 그 점수 본수능 때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틀려야 됐을 부분의 문제와 또는 틀리지 말았어야 될 부분의 문제들, 실수를 했던 영역들 이런 부분들 정말 꼼꼼히 하지 않으면 본수능 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점수랑은 조금 벗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고3 학생들은 나머지 어떤 그 11월 17일까지 본수능 때까지 이런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영어가 9월 평가원 수준 정도로 출제되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만큼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수능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영어는 9월 평가원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가는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9월보다는 이런 어떤 그 학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6월달, 9월달 저희 종락원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풀만한 수준의 중간 난이도 이상대 문제들에 있어서 만약에 혼란이 왔을 경우에 페이스를 좀 벗어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대의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도 킬러 문제, 정답률이 한 뭐 단단히 퍼센트 정도 나오는 문항까지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중위권이라든지 중상위권대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의 집착보다는 중간 난이도 이상의 우리가 흔히 준킬러 문항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각종 자료로 봤을 때 정답률이 한 20%, 30%, 한 40%대 평균적인 정답률이 나오는 문항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틀렸고 맞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잘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 종락원 선생님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적응을 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여러 모의고사들을 좀 적응을 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시간을 투입하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 결과를 받아 보시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